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범위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농지나 공장 용지처럼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분리과세다. 다만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가 종합합산 과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분리과세를 해야 될 나름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런 조건을 따지는 않지만 법적 취지상 우리가 분리과세 혜택을 주어야 할 만한 그런 타당성 있는 토지 범위를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37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 다 알 수는 없겠고 그 중에 주요 토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 한번 쳐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면 LH공사를 말하죠. 그래서 그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LH공사는 지목 변경을 해서 시공사에게 땅을 팔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합산과세로 규제해버리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니까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염전에다가 밑줄 쳐놓죠. 염전은 염정 생산을 말하죠. 천일염이다 뭐다 해서 이런 염전을 생산하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7번에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을 한 경우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 그럼 주택건설사업도 우리가 LH공사와 유사한 성격의 분양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22번입니다. 2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러분들 학교 배우는 시간에 배우는 리츠 회사를 말합니다.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활성화시켜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 뭐 자기관리 리츠라든가 위탁관리 리츠라든가 등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27번에 보시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터미널 부지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영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를 처음에는 입법을 할 때 별도 합산으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갖다가 합산과세로 규제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세금의 불똥이 고객의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그 31번에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이때 비축용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은행제도라고 했어요. 토지뱅크제로 해서 우리가 토지의 안개발을 막기 위하고 또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미리 공공이 땅을 사주는 거죠. 뭐 10년 전에 10을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5년 뒤, 7년 뒤에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토지를 지칭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오른쪽에 박스 밑에 7번에 보시면 골프장용 토지와 오락장용 토지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골프장용 토지와 오락장용 토지는 엄밀히 말하면 영업용 토지죠. 그러면 자, 여기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딸린 일반 건축물의 토지가 있고요. 골프장 건물에 딸린 우리가 그린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영업용이지만 어떤 물건이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상적으로 골프장이나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면 이런 사치스러운 재산의 토지는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용 토지와 오락장용 토지로서 사치스러운 재산의 토지는 우리가 고율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율 분리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고율은 몇 프로냐? 4% 고율 분리가 되겠습니다. 4% 고율 분리 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합산으로 빼야 되지만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률 자체가 0.2에서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고율 분리는 4%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네. 그 다음에가 우리가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영업용 토지였었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영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를 지칭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없어도
어떤 영업적인 성격의 토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운전 교습장 토지 같은 거, 자동차 여러분들 면허시험장 있잖아요. 그런 시험 학원 같은데, 그런데도 영업용 토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누는데, 자, 다만 이 영업용 건축물 토지도 무조건 100%다 별도 합산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건물은 이렇게 지어놓고 땅은 과다하게 땅을 많이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바운더리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 면적 이내에 있으면은 별도 합산 과세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 합산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면적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곱하기 적용 배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가 되면 종합산합니다. 그러면 배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바닥 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적용 배율 산정해 줍니다. 그럼 이때 적용 배율은 이것이 상업적이 됐을 때는 3배, 그 다음에 공업적이 됐을 때는 4배, 그 다음에 전용 주거 지역이 됐을 때는 우리가 5배를 우리가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배, 그 다음에 이제 4배, 5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바닥 면적이 만약에 여기가 200제곱미터다. 그렇죠? 200제곱미터. 그러면 200제곱미터고 여기가 1000제곱미터로 가정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3배예요. 그러면 200에서 3배면은 어떻게 되죠? 기준 면적 이내는 200에서 3배니까 600제곱미터 되겠죠. 그 다음에가 1000제곱미터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400제곱미터 되겠네요. 그러면 400제곱미터는 종합산이고 일정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공업적이 됩니다. 4배예요. 그럼 200에 4배면은 몇 제곱미터 될까요? 248, 800제곱미터 되겠죠. 별도 합산은 800이고 나머지 200이 이제 종합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근 시험 출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얼마든지 계산 문제화 돼서 물어볼 수도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배수를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자, 세율은 0.2에서 0.4% 누진세로 가고 있고요. 기타 별도 합산을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죠. 네.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 밑에 박스가 있죠. 용도지역별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별 적용 비율이 바로 요걸 지칭하는 겁니다. 요거. 배수를 해놓은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전용 주거 지역 5배, 준주거 상업지역 3배, 일반 주거 공업지역 등은 4배입니다. 그래서 5배, 3배, 4배를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기타 이제 우리가 영업용 토지로 봐줄 수 있는 거는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차고용 토지, 차고지라고 하죠. 보세 창고용 토지, 영업용 토지 맞죠? 그 다음에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등등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면 별도 합산해야 될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 다 일일이 알 수는 없겠고 그 중에서 중요사항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주세요. 2번은 이제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인데요. 주기장이란 뭐냐면 건설 기계를 보관하는 보관소를 주기장이랍니다. 주기장. 그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다녀봤던 S자, T자 한번 하면서 도로주행 했었던 그 운전학원용 토지. 영업용 토지 맞죠?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오시면은 10번입니다. 10번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에서도 영업을 하고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 법인 묘지인 토지. 우리 납골당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묘지인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있죠.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얘는 왜 종합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왜 분리가 아니고 종합인지를 따져보자. 자, 그러면은 그 박스에 주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보시면 자,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시, 도시지역 안의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농지 및 목장 용지. 분명히 있습니다. 농지라든가 목장 용지는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다. 그럼 용도지역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규제해야죠. 용도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종합합산 과세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공장용지 및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자, 얘도 마찬가지죠. 목장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까지는 기준 면적이 내지만 여기는 초과가 됐다. 그럼 초과가 된 이 부분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는 거니까 무슨 합산하자? 종합합산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기준 면적 이내에는 무슨 과세 해주자? 별도로 분리 과세를 해주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건축물의 시가표준 3번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자, 바닥 면적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바닥 면적은 종합합산,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 그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이거죠. 요 땅값이 10억짜리 땅입니다. 여기 10억짜리 땅이에요. 10억짜리 땅인데 요 건물 가격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균형이 안 맞죠? 여기는 10억인데 여기는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균형 비율 자체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억에 1%밖에 안 되는 거는 마치 건물이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이 없으면 비삼용 토지가 되니까 불리해질 것이다.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 대법은 이 건축물에 딸린 요 부분은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를 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머지 토지는 비삼용 토지로 봐서 무슨 합산해 준다? 종합 합산 과세 토지를 해줄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4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무허가죠. 허가가 안 났으니까. 당연히 종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건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맨 땅이죠. 나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갈대밭 채석장 등 잡종지. 그렇죠? 자, 역시 건축 행위를 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당연히 비삼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오른쪽 주요 토지 과세 방법으로 요약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 요약은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왜 이것이 종합인가? 면적을 초과한 거냐? 면적 이내냐? 아니면은 이것이 용도적이 안 맞는 거냐?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과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자, 4번의 비과세. 자, 비과세는 이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과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 지문에서 이렇게 지문 등장으로 되는 거니까 중요 비과세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는 전세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첫 번째,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이니까 이건 세금 받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 동그라미 밑에 1번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 이거는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너네 나라가 과세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당신네 나라가 과세면 나도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등이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다. 이거는 그렇죠.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 체결 and 무상 사용.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가 누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매수계약자 납세를 져야겠죠. 그 다음에 국가 등의 무료죠. 유료가 아니라 무료의 동그라미.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이 있는데 이 사유재산을 국가가 임대료로 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염치가 있지 임대료로도 내지 않고 쓰고 있는데 재산세를 받으면 되겠어요? 자, 다만 유료로 쓴다면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밑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왜? 수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도 구분. 자, 도로, 하천 등 이거는 여러 사람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토지들이니까 이거는 재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에 보시면 기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자, 이런 데는 당연히 통제보호구역이니까 개발도 할 수 없는 거고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인데 다만 밑줄입니다.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문산이나 파주 같은 데를 연상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실향민분들이 자,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대지를 읽으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세금을 받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원 자연 보존지구 임야의 줄. 자, 자연 보존지구 임야는 이거는 뭐였냐면 북한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나라 거죠. 나라 거에 해당하는 임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밑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1년 미만인 거. 그럼 임시 가설 건축물입니다. 보통 임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가 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컨테이너.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는 임시로 쓰는 거니까 이건 1년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한다. 아무리 임시구 모간에 만약에 별장이나 골프장, 그렇죠? 자, 임시긴 한데 이걸 임시로 무슨 나이트 건물을 갖다가 가건물로 해서 나이트 건물로 활용한다. 그럼 세금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사업에 썼다. 목적이 바뀐 거죠. 비수익 사업에 쓴다고 해서 비과세 준 건데 그 다음에가 해당 목적에 쓰지 않으면 자,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5번 과세표준 가겠습니다.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재산세 계산과 관련된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재산세 계산해봐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계산 구조의 특징을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신고가에.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과소 신고한다거나 표시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뭘 가지고 체크해보자? 그렇죠. 시가 표준액 가지고 체크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 표준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상 취득, 표시가 안 돼 있을 땐 시가 표준이 된다.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따라 취득했을 때는 뭘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 당시 가액을 하는 거죠. 이것도 등록 당시 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문제였을 땐 시가표준액이고 객관적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을 과표로 해줘야겠죠. 재산세는 재산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재산세는 재산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재산가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가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산세는 신고제도 아니고 시군구가 뭘 보고 한다고 그랬죠? 대장상의 공부 자료를 보고서 그 공부상에 나와 있는 가격이 있겠죠. 토지 같으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같으면은 그 공시지가 자료가 있으니까 이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산가액을 과세표를 정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공시지가를 우리 뭐라 합니까?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재산가격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자.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산정을 해주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요.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은 이게 가격이 좀 민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값이나 건물값이나 주택은 어떤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개발 호재가 있기로 했다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되면 또 호가가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한 번 연초에 작년 가격을 반영해서 정해놓으면 이게 1년 내내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때 이 시가표준액은 비탄력적인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비탄력적인 금액이 쭉 계속 가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탄력적인 금액을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예요. 비탄력적인 금액을 어떻게 해요? 탄력적으로 좀 운용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자, 시가 표준액 곱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곱해줘요. 그러면 요 비율까지 곱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주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과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액비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70%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좀 약간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50에서 90% 사이에서 40, 80%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좀 바뀝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해당 면적, 구입한 면적, 가지고 있는 면적을 곱했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억 원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토지니까 몇 프로에 70%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70%를 곱해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1억 원에 70%가 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7천만 원이 되겠죠. 1억에 70%면 7천만 원이 우리가 과세 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7천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과세할 수 있는 표준 금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60%죠. 주택은. 그럼 주택은 이제 1억 원 곱하기 몇 프로? 60%. 그러면 이게 얼마 되겠어요? 6천만 원이 되겠죠. 60% 되면 6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천만 원이냐, 6천만 원이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박과 항공기는 어떠냐? 선박과 항공기는 가격에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왜? 선박과 항공기는 수요자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한정적인 수요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한테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따로 곱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세율. 자, 세율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겠죠? 그러면 기본이 되는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 이렇게 합니다. 표준. 그 다음에 또 우리 뭐가 있죠? 표준 더 많이 내는 두 번째 중과세율 제도가 있겠죠. 중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례세율이 있겠죠.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 표준세율이 중요한데 특히 표준세율은 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축물이라 하면 땅을 토지를 제외한 뭐 상가 건물이라든가 빌딩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건물 등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0.25%가 됩니다. 0.25%. 그래서 건25가 됩니다. 건25, 0.25%. 그 다음에가 이것이 과밀 억제권역 내에 들어옵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는데 그러한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공장을 자 이런 공장이 있으면 공장 시설물을 갖다가 신설하거나 증설을 하는 거죠.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 취득했을 때도 규제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 그런데 얘는 소유하고 있어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밀지역에 들어오면 골치가 아픈 거죠. 들어오는 순간 취세 중과를 맞고 또 소유하고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또 중과를 맞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중과하느냐? 기본세율이 0.25%니까 요 0.25%, 표준세율 0.25%에 대해서 5배를 중과를 합니다. 몇 배를 중과해요? 5배. 3배가 아니라 5배를 중과를 합니다. 그러면 5배가 되면은 이게 1.25%가 되겠죠? 1.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요거는 계속해서 중과세가 되느냐? 계속해서 중과세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중과를 해요. 전세는 한시적으로만 중과를 합니다. 계속해서 중과하지는 않고 한시적으로만.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플러스 5년간만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중과를 해요. 그럼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 5년간이라는 걸 단서 조항을 줬냐면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년마다 중과를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5년간만 그러면 중과하자. 그럼 5년 뒤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이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이든 고급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택 가액에 따라서 주택 가액 수준에 따라서 얘는 0.1에서 0.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택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일반 주택이나 고급 주택에 관계없이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실 필요 있겠어요. 일반이든 고급이든 구분하지 않고 주택 가액에 따라, 면적에 따라 아니라 가액 수준에 따라서 0.1에서 0.4%의 세율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지난 시간까지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우리가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별도 합산 토지가 있었죠. 그럼 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분리가 저율과 고율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율은 이게 0.07%, 그 다음에 0.2% 됩니다. 0.07%는 뭐냐? 이거는 이제 농지. 그래서 농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농지는 우리가 전납, 과속, 목적 농지가 있죠. 농칠. 그 다음에가 우리가 임야, 특정 임야, 종중소유 임야는 이런 보호 육성 목적의 임야도 0.07입니다. 그 다음에 2는 이제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 용지는 공리가 되겠죠. 공리. 자, 공리. 우리 배우 이름이죠. 공리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율은 오히려 더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치스러운 재산의 토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토지와 오락장 토지는 우리가 사치성 영업용 토지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합산을 보내지 않고 별도로 오히려 더 규제할 목적으로 얘는 4% 고율 과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골사오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골사오사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비삼륜 토지죠. 자, 얘는 합산하는 이유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얘는 0.2에서 0.5%만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몇 프로? 0.2에서 0.5%만큼 초과 누진세율. 합산되면 될수록 세율을 늘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0.2에서 0.4%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세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종, 이, 오, 여기는 뭐죠? 별, 리, 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리, 사, 종이요.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세율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특례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과세표준에서 1번 별표시 토지건축물 주택은 박스에 보니까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해당 시가표준액에다가 뭘 곱해줘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시가표준액은 거기 토지, 주택, 건축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50부터 90까지 변동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프로? 100분의 70.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100분의 60. 그러면 70%만큼 시가표준의 70%만큼을 과표로 보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60%만큼을 과표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선박광공인 됐고 오른쪽에 세율. 자,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러면 누진세율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는 천분의 0.2죠. 0.2. 최고가
천분의 0.5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2호.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2억까지는 천분의 0.2죠. 그 다음에 시옥눈물 때는 천분의 4, 0.4. 그래서 별 2, 4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의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분리과세는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목적 용지 특정이면은 어떻게 돼요? 천분의 0.7. 천분의 0.7이면 몇 프로죠? 0.07%죠. 천분의 0.7이면 0.07% 되겠습니다. 0.07%. 그 다음에 골프장, 오락장 토지는 사치성 재산의 토지다 보니까 단순 영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더 규제할 목적으로 골사, 오사 4%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 그 밖의 토지라는 것은 거기다 공장 용지 등이라고 써놓으세요. 공장 용지 등은 우리가 0.2%가 됐죠. 0.2%.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1번의 사치성 재산의 골프장, 오락장 건물, 얘도 뭐예요? 천분의 44%죠. 4%.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골프장과 오락장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 움직입니다. 일반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골프장 건물과 골프장 토지는 따로 계산이 된다 이거. 다만 예도세율은 동일하게 4%. 다음에 오락장 건물도 동일하게 여기도 4%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특광시의 주거지역. 특별시 광시는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하죠. 이런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건 아니죠. 따라서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을 때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1000분의 5면은 몇 프로예요? 0.5%죠. 0.5. 주거지역에 공장 건물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규제하자. 그래서 0.5%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건물. 그 밖의 건물은 이제 빌딩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등등의 건물을 말합니다. 얘는 1000분의 2.5. 1000분의 2.5면은 몇 프로가 됩니까? 0.25%가 되죠. 상가나 빌딩 같은 공장 건물은 1000분의 2.5, 0.25%다. 그래서 건 2호, 건 2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별표시. 주택은 뭐라고 했었죠?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택 가액에 따라, 면적에 따라 틀리고요. 가액에 따라 0.1에서 0.4%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별장은 4% 되고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에 써놓으세요. 그 밖의 주택에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0.1에서 0.4%. 1000분의 1이면 0.1이고 그다음에 3억 추가하면 1000분의 0.4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선박항공기는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중과세율입니다. 자, 중과세율은 우리가 과밀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자,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의 적용세율 밑줄 언제입니까?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밑줄이죠.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 동안만? 5년간만. 그럼 5년 이후에는 중과 안 하겠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표준세율 0.25%, 표준세율은 몇 배? 5배. 100분의 500이 5배죠. 중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가로 2번의 그 화살 표시 보시면 자, 밑줄입니다. 특광시 지역 내 주거지역의 공장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건 아니죠. 따라서 도시형, 비도시형을 불문하고 0.5%. 그러면 0.25가 원래 공장 건물의 세율인데 이거의 2배니까 0.5%가 되겠죠. 다만 과밀지역에 있었을 때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합니다. 아, 우리 취득했을 때 공장 지을 때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재산세에서도 이거는 제외한 비도시형 공장에 한해서 5년간 1.2%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죠. 자, 도시지역분에다가 특례세를 쓰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얘기는 뭐냐면 특례세율인데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재산세를 고자면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재산세가 얼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가 얼마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를 했었거든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를 했었습니다. 구분해서. 그런데 그러던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걸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굳이 별도의 세목으로 가지 말고 어차피 재산세를 받을 때 받는 거니까 표준세율로 받고 특례세율로 추가로 더 받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된 건데요. 말 그대로 도시지역분이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도시 지역을 우리가 도시 계획에서 개발하다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 시설물들의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자 이런 얘기예요. 입법 취지는 세금 받읍시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해당 사항이 없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특례적으로 1000분의 1.4만큼을 더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죠?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의결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박스 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이때 토지 건축물 주택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만 된다 이거죠. 그럼 바뀐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세율이. 가로 2번의 박스,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을 일단 받고, 기본세율 받고, 플러스 과표 0.14를 더 받자 이런 얘기예요. 어느 지역만? 도시지역만. 그럼 도시지역 밖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 논점은 도시지역 안이 됐을 때는 기본 플러스 1000분의 1.4를 추가로 더 받고 도시지역 밖이 됐을 때는 기본만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0분의 1.4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의 적용,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가로 3번에 4번의 세율이 적용해서 가로 3번입니다. 가로 2번 주택에 대한 과세.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율을 정할 때 주택별 동그라미, 주택별로 세율을 정한다. 주택별이라는 것은 이거죠. 만약에 서울에 내가 아파트가 있고 부산에 아파트가 있다면 서울의 아파트와 부산의 아파트를 합산해서 과세하지는 않겠다 이거죠. 따로따로 계산하겠다. 이거는 주택별 계산이다. 주택별 세율. 네. 그 다음에 가로 3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그 둘 중에 낮은 거 높은 거 동그라미 높은 세율입니다. 높은. 왜? 과세관청은 낮은 거 좋아한다 높은 거 좋아한다. 높은 걸 좋아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둘 이상의 해당이 겹쳤을 때는 둘 중에 높은 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까지 정리해봤고 아주 중요한 내용 했으니까요.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재산세 부과징수부터 출발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